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진격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IBM 차세대 CPU 수주에 이어 엔비디아 차세대 GPU까지 수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CPU, GPU 모든 곳에 대해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엑시노스도 GPU 부분에서 AMD와 협력을 통해서 지금 실력이 계속 또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엑시노스도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양산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고, 그리고 IBM에서도 CPU는 IBM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 IBM의 사업자용 CPU 쪽이 지금 같이 생산을 하기로 있고, 드디어 엔비디아도 차세대 GPU 수주를 TSMC가 아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번에 눈여겨봐야 될 것은 7나노 밑에 공정 EUV를 사용하지 않고 불아르곤을 사용하는 이러한 수주 8나노 공정에서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특히 AMD와 같은 경우는 7나노 공정에서 TSMC의 7나노 공정에서 지금 GPU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세계적으로 제1위 GPU 업체이죠. 이 엔비디아가 한국 시간 2일날 새벽에 온라인 이벤트를 열고 이전 세대보다 2배 빠르고 전력 효용성이 높인 PC용 그래픽용 신제품 라인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전격 공개를 했어요. 자,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그의 부엌에서, 자기 집에서 있다는 거죠. 집의 부엌에서 새로운 RTX 3090, 3080, 3070을 직접 들어보이면서 수천 년 공학 역사의 산물인 지포스 RTX 30 시리즈가 가장 위대한 세대적 도약을 이뤘다고 하면서 엔비디아 RTX는 레이트레이싱 기술과 인공지능을 융합해서 개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게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게임의 미래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CPU와 GPU 개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CPU, GPU죠. CPU 같은 경우는 이런 4개의 공간이 있다고 하면 공간이 여기가 작동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돼요. GPU는 일단 그래픽을 대부분 하는데, 이게 슬롯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GPU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속도면에서 CPU보다 GPU가 더 빨리 돼요. 그래서 보통 슈퍼컴퓨터에 들어갈 때는 CPU 하나당 GPU 한 3개, 4개씩 묶어서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물론 중앙 처리 장치는 CPU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PU에 GPU가 달려서 하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GPU의 발달이 지금 현재 세대의 컴퓨터의 속도의 발달을 일으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그의 부엌에서 이번에 공개했던 RTX 시리즈에 대해서 지금 나온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 이번에 출시될 수 있는 새로운 GPU가 이전에 TSMC에서 만든 게 아닌 삼성전자에서 새롭게 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 이전 RTX 20 시리즈는 TSMC의 12나노 공정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7월달에 공개한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칩 GA100 같은 경우는 TSMC의 7나노 공정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최종 버전이라고 불리우는 RTX 30 시리즈는 삼성전자 8나노 공정으로 양산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TSMC의 7나노 공정보다 삼성전자의 8나노 공정이 오히려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IT 매체 샘모바일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GTX 30 시리즈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었던 핵심은 트랜지스터라는 반도체 소자 밀도인데, 삼성의 8나노 공정이 동일 기술 기반으로 제조된 다른 소자 대비 약 10% 더 빠른 칩을 제공했다고 하면서 삼성전자를 띄워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TSMC에서 만들어진
같은 팔라노 공정이라고 할지라도 TSMC보다 삼성전자의 팔라노 공정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두 회사가 반도체 설계들을 공유해온 결과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의 성과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인 AMD의 경우 이미 직전에 7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칩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디서? TSMC에서. 그런데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력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 공정인 8나노, 12나노 공정으로 제품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삼성전자가 보유한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8나노의 제품으로도 TSMC의 7나노의 제품을 구현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러한 기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EUV 파운드리 적층 기술을 지난달 초에 개발을 했거든요. 이 내용에 조금 제가 안 올려드린 게 있어서 순차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나노 EUV 시스템 반도체 공정에 3차원 적층 패키지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 이전에 EUV 공정은 평면이었어요. 그래서 적층을 하지 못했는데 이 3차원 적층 시리즈 기술을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세계 반도체 업계 최초의 시도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기술에 대해서는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인 TSMC에도 뒤지지 않는다. 말하자면 EUV 공정에서도 실력으로는 TSMC엔 뒤지지 않지만 영업력으로 지금 TSMC 뒤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TSMC에서 오는 물량, 가야 될 물량들을 지금 삼성전자에서 조금씩 빨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IBM도, 구글도,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도 다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보면 8월 13일 3차원 적층 패키지 기술인 X큐브를 활용해서 테스트 칩 생산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적층, 위로 쌓아 올리는 기술이죠. 이 위로 쌓아 올리는 기술은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적용을 했냐? 낸드 플래시에서 적용을 했거든요. 이 낸드 플래시에서 적용했던 기술을 지금 어디서 적용을 시키냐? 파운드리 부분에서, 특히 EUV 부분에서도 적용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CPU, GPU 등 핵심 기능을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임시 기억 공간을 만들고 있는 캐시 메모리 기능을 하고 있는 SRAM으로 지금 나뉘는데, 지금까지 이 두 부분을 평면적으로 배치를 했어요. 말하자면 CPU 부분, GPU 부분을 만드는 로직 부분이 한 군데가 있다면 이 SRAM 부분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위로 쌓아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간이 줄어들죠. 공간이 줄어들게 되면 반도체의 공간이 줄어든다 라고 하면 이것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 공간만큼 다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평면으로 배치를 하는 것보다 적층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체 칩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완제품 설계가 훨씬 더 다양하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TSV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낸드 플래시에서 개발한 기술이에요. 낸드 플래시에서 개발한 기술이었는데 지금까지 기술적 한계 때문에 올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칩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상단 칩 그리고 하단 칩의 전극을 연결하는 패키징 기술입니다. 와이어로 칩을 연결하는 종전 기술에 비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전력도 적게 소모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전의 기술은 와이어 밴딩이 옆으로, PCB 옆으로 빠졌기 때문에 공간상으로도 이렇게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와이어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 통과를 바로 시키죠. 바로 밑에 붙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간밖에 사용을 안 해요. 이전의 공간에 이 여유 공간들은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마켓 전략팀 전무님은 X큐브는 10년 안에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1위에 오르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현실로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할 기술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의 이러한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했던 것을 따라해서 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먼저 주문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엑스큐브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고객사를 겨냥해서 만든 제품인데, 이렇게 하면 전력 소모율도 줄고 이러한 기술 때문에 데이터 전송 속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진다라는 거죠. 더 많은 좋은 칩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해서 칩 개발 기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통 튜브 TSV 기술을 이용해서 IBM도 끌어들였어요. 이쪽은 CPU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CPU, GPU 모든 기술을 지금 다 축약해서 가고 있는데, 특히 IBM은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를 만들었던 기술을 이용해서 끌어들인 건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IBM의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어가는 차세대 중앙 처리 장치 CPU를 수탁 생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특히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 기술, 특히 엑시노스를 만들었던 고유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사를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구글, 시스코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촉정된 기술을 가지고 설계까지 담당하여서 고객사를 유치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계까지 담당을 했다라는 거죠. 보통 보면 설계 때문에 기술이 유출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높은 설계 기술을 초기 단계에는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지금 남기게 돼서 새로 만들어지는 팹리스 업체들은 어차피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좋은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또한 이번에는 IBM을 고객사로 올렸어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삼성전자는 세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와 대등한 경쟁을 펼치는데, 또 이번에 한 건 더 했으니까 더 대등하게 되겠죠. IBM은 지난 17일 자사 온라인 뉴스룸을 통해서 차세대 서버용 CPU인 IBM 파워 10 프로세스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오피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IBM이 첫 출시하는 7나노 공정의 CPU이죠. IBM은 삼성전자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IBM의 프로세스 디자인이 만난 제품이라고 하면서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대해서 찬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엔비디아 그리고 IBM 제품들의 수주에 대해서 일단 의의를 한번 보면, 이번 IBM과 엔비디아의 수주를 보면 전문가들은 TSMC에 뒤져있던 삼성전자가 추격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세계에서 7나노 이하 미세 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 업체는 지금 삼성전자, TSMC밖에 없죠. 특히 이번에 IBM의 7나노 공정 그리고 엔비디아의 8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 가속력은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TSMC에 비해 뒤처졌다고 평가받았던 고객사 서비스도 현재는 개선이 되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4월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종합 반도체 업체인 IDM, 인텔과 같은 거예요.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자체 프로세서도 만들기 때문에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이 핵심 기술 유출을 꺼려서 파운드 물량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택했던 것, 파운드리 사업부를 아예 떼어버렸어요. 독립체산성을 만들었고, 그리고 팹리스 사업도 따로 떼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구글하고 시스코가 같은 경우는 이 팹리스 기술까지도 적용을 시켜서 파운드리에 넘기는 커다란 성과를 계속 했고, 또한 다른 기업들도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수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한 TSMC를 경쟁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다른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죠. 점점 이러한 우려들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는 것은
AMD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지금 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엑시노스가 새롭게 개발이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엔비디아하고 또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GPU까지 수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IBM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7나노 미세 공정을 포함해 삼성전자와 10년 이상 기술 개발을 협력해 왔다. 성능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신제품을 내놓게 되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이 제품은 전작인 파워 프로세스보다 3배 이상 향상된 성능, 에너지 효율이나 작업 처리 용량이나 밀도 등에서 3배 이상의 효능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용 전력까지도 줄이는 커다란 것이 되죠. 이 사용 전력을 줄인다라는 것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파워가 있어요. 일단 그 파워가 필요한데 이 파워를 더 용량이 적은 파워를 사용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작은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D램 등 메모리 반도체에서 쌓은 초소형 저전력 반도체 노하우를 활용해서 파운드리에서도 기술 차별화를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휴대용 D램이 있어요. 휴대용 컴퓨터 D램, 그리고 이 휴대용 컴퓨터 D램을 통해서 이 저전력화를 계속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동 개발들이 정말 많아져 가고 있는데 이 공동 개발을 왜 하냐? 이 공동 개발을 통해서 저전력을 더 혁신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체화를 시켜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제공하고 이것을 통해서 초격차 전략으로 고객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고 지난 5월 달에는 EUV 파운드리 라인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면서 이곳에 D램, 파운드리, 이 모든 것, 낸드 플래시까지 공동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라인을 생산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은 삼성전자는 더욱더 커져가는 파운드리를 잡고 D램과 낸드 플래시까지도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삼성전자가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삼성전자는 세계 제1위의 반도체 기업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자, 지금 그런데 시황을 보면 인텔이 지금 1위, 엔비디아가 2위, 삼성전자가 3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생산량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커지지 않을까, TSMC를 넘어서는 그날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